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괜히 신나는 날. 오늘은 조금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저녁에 퇴근길에 집에 걸어서 오는데 뜨끈뜨끈하니 이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오늘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부터 비 소식이 있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물건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덮개를 덮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리대 생활 하시는 초보마님들께서 장마가 시작되는 동안에 이 거리대 다육이들이 물이 고픈 아이들은 내놔도 되는데 물이 짱짱하게 이렇게 물을 짱짱하게 먹고 있는 아이들은 안으로 들여놔야 되냐고 그런 질문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다육생활 하면서 거리대 생활 하면서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을 안으로 들여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유독 그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야 돼요. 뭐 밖에 그냥 놔둬야 돼요. 이런 댓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이게 이제 물관수가 용이치 않은 경우 저처럼 이렇게 덮개가 없다든가 비가리막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데 있잖아요. 옥상 같은 데는 숫자가 많다 보면 이게 옥상의 다육이들을 전체적으로 이 비가리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다육이들을 안으로 들이는 거지 이 밖에서 노숙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거리대에서도 이 비 관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안으로 들이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가리막도 있고 이렇게 하우스 덮개도 있다면 노숙하는 게 답이에요. 여름에도 다육이는 안쪽에서 여기 삼면이 막혀 있는 베란다 안쪽의 환경보다는 이렇게 뻥 뚫린 베란다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습도가 높잖아요. 습도가 높은 거는 안으로 들어와도 습도가 높고 밖에 있어도 습도가 똑같이 높아요. 아마 이 습도계를 이제 비가 올 때 이렇게 이제 안쪽에다 놓고 바깥쪽에 습도를 재도 습도가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70%, 80%까지 올라가고 장마 기간에는 90%까지 글쎄요. 제가 90%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7, 80%까지 올라가는데 안이나 밖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왜 안으로 들이는 게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는 그래도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탁 트인 공간에 이 거리대 밑으로 비가리막을 했어도 이 밑으로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바람이 안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공기보다는 훨 낫거든요. 밖에가 넓은 공간에서 뻥 뚫린 데서 이 바람이 만약에 적다 하더라도 우기라 하더라도 그래도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에서 이렇게 삼면이 막혀 있는 정체되어 있는 공기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비가리막을 할 수 있으면 밖에서 물이 고프든 안 고프든 상관없어요. 물이 고파도 노숙을 하는 게 낫고 물이 안 고파도 노숙을 하는 게 훨씬 좋답니다. 다만 이 비가리막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차광막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노숙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카메라 켜자마자 걱정이 되어서 그런 댓글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또 잔소리로부터 시작했죠.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에요. 저도 이제 신입들 분갈이도 해주고 이제 약처리도 이제 해주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영상 끝 무렵에 숙제가 있었는데 깜빡 잊고 숙제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그거 숙제 해드리려고 한답니다. 여름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름에는 다육이들이 이제 물이 많이 빠지죠. 다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색감이 희멀건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흐릿해지죠. 이렇게 이제 여름에는 초록초록하니 색깔이 빠지니까 이제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좀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 하고 여쭤보시는데 1번으로는 자체적으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요런 아이들은요, 물을 빼기는 빼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보랏빛을 갖고 있는데 요런 아이들도 여름에 색깔이 연해져도 그래도 이렇게 약간 핑크색의 보랏빛을 자기 몸 자체에서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라 색감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예쁜 아이들이 이 보랏빛 색감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는 대비인데요. 여기 얼굴이 하나가 색깔이 틀리죠. 이게 금이에요. 얼굴 금이 이렇게, 금도 여러 가지죠. 입장에 반으로 딱 갈라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간 라인으로 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얼굴 하나만 색깔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금으로 표현되는 아이도 있는데, 저희 집 대비는 이렇게 얼굴 하나만 금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한 3년 차 되니까 입장이 많이 짤뚱짤뚱해졌는데, 얘도 가을 되면 이 보랏빛이 진하게 들어오고요. 여름 되면 이렇게 조금 색깔이 옅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록빛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여름에 이렇게 보라색을 볼 수 있어서, 보라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름에 조금 예뻐 보인다. 그래서 보랏빛 다육이들을 여름에 좀 많이 드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색감이 예쁘니까. 이런 연봉이나 집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자기 몸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나 집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을에가 훨씬 더 예뻐요. 그런데 물이 조금 빠져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색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예쁘고요. 그리고 햇빛만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2가지, 3가지 뭐 이 정도 되는데요. 햇빛만으로, 보통은 다육이가 기온차로 이렇게 이제 물이 들잖아요. 그런데 햇빛만 봐도 물이 드는 다육이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햇빛을 안 내놓고 안에서 키워요. 그리고 아주 조금이로 이렇게 트레일러에 키우고 있는데, 이거 희성금이에요. 희성금은 이렇게 윗잎장으로 핑크색 이렇게 들고 있죠. 요게 이제 만약에 거리대 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이 핑크색의 라인으로 물이 진하게 들어요. 빨갛게, 빨갛까지는 아니어도 진 핑크색으로 위쪽에 이렇게 물이 드는데, 요런 아이들은 햇빛만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안으로 들여놓으면 초록초록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전 햇빛만 보니까 요 정도 색감을 갖고 있는데, 거리대에다가 내놓으면은요, 물이 잘 들어요. 그래서 햇빛만으로 물이 들은 요런 희성금도 여름에 이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 베란다에는 없는데요. 화이트 스노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빛감은 오렌지 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요런 이제 파스텔 톤 계통의 이제 요런 아이들과하고 색감이 비슷해요. 여기 이제 여기 어큐라, 뭐 개나리, 요런 아이들이요. 물이 지금 빠지는 상태거든요. 저렇게. 그런데 그 화이트 스노우라는 아이는 오렌지 톤으로 이렇게, 지금 얘는 파스텔인데요. 파스텔처럼 이렇게 오렌지 톤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 아이도 햇빛만으로 그렇게 오렌지 톤으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스노우도 여름에 예뻐지는 아이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2가지가 그렇게 희성금하고 화이트 스노우가 조금 예쁜 아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냐면 마디바 아시죠? 마디바. 전 베란다에 없어요. 저도 베란다에서 마디바를 키우다가 이제 실증 나서, 유행이 지나서 뭐 여러 가지로 키핑장으로 전부 갔죠. 마디바가 여름에 물이 들고 프릴도 많이 생기고 여름에 건강하고, 그래서 마디바가 여름에 예뻐진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또 한 가지는 이 백분감이 있는 아이들이 여름에 예뻐요.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보면 이 백분 분가루를 뽀얗게 있거든요. 요거는 호리진인데 이제 백분이 좀 많이 생겼죠. 약 뿌리고 나서 백분이 많이 지워지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을 해서 백분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색감을 볼 수 없으니까 여름에 이제 백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름에 좀 다육이가 좀 예뻐요. 이렇게 백분감을 갖고 있는, 색감은 조금 연하게 빠지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백분감을 조금 살짝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름에 조금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그 약을 뿌려주고 나서 백분을 다 지워가지고 현재 이쁜 아이들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 라우이를 잘 못 키워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통통하게 예쁘게 그렇게 키워보리라 했다가 약물을 주는 바람에 백분이 다 지워져서 이쁘진 않은데요. 이 아이가 만약에 백분이 안 지워지고 뽀샤시 하얗게 백분을 입었다면 아주 이쁘겠죠. 그래서 여름에 백분감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예뻐 보인다. 뭐 어디까지나 요거는 약간의 그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다육이들. 금다육이들이 이제 여름에 키우는 재미가 있죠. 금다육이들은 보통은 이 물이 가을에 들기는 드는데 이 금빛깔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금다육이들은 이게 노란빛이나 백금이나 금 색깔,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예쁘게 키우고 그 색감 감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아이가 이런 금다육이 종류, 그런 종류도 아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온슬로우가 이제 뿌리 활착을 해가지고요. 요번 물관수로 그렇게 뭐 충분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물을 먹은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 온슬로우 금은 처음 키워봐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물고픈 상태를 조금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죠. 축송금도 금다육이들이 이렇게 노랗게 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색감 발현 때문에 여름에 금다육이들도 이뻐요. 하나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창인데요. 요게 아마 마리아금인가? 그럴 거예요. 뭐 흔하면 마리아죠. 그런데 물도 살짝 핑크색으로 들었었는데 그 핑크색이 빠지고 그래도 금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 색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프릴류라고 할까요? 저는 이 골드 섀도우가 프릴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꽃잎이 이제 프릴류를 많이 닮았고 목대도 올리면서 장미꽃 모양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도 자체적으로 회색빛하고 이렇게 자줏빛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을 빼도 완전히 초록빛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아주 어리면 또 다르겠죠. 어리면 다른데 약간 묵었다 하면 약간의 색감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프릴류들이 조금 여름에 좀 예쁘다 이렇게 저거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거리대도 그렇고 이 프릴류가 많아요. 제가 프릴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베네서클 같은 것도 완전 프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은 프릴, 입장이 반만 마르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조금 예쁜 모습을 하죠. 왜냐하면 이 색감은 빠질 거예요. 색감은 빠지지만 이 꽃 모양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름에 이런 아이들이 또 이 병충해에 좀 강하거든요. 프릴류 종류들이. 여기도 제가 벵갈, 저기 벵갈이 있죠. 벵갈이 색이 많이 빠졌죠. 그래도 며칠 사이에 입장이 좀 많이 짤뚱해졌어요. 꽃대가 3개 올라왔는데 하나는 잘라주고 안 잘라줬는데 색이 많이 빠지긴 빠졌어도 이런 아이들이 여름에 좀 강하거든요.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름에 또 조금 예쁜 모습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프릴류가 좀 많다 했는데 요것도 주드 철화라는 아이거든요. 입장이 많이 도톰해지고 색도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프릴류 같은 경우에는 색을 조금 갖고 있고요. 일단은 여름에 잘 버텨주고 건강해서 그래서 조금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정도까지예요. 저도 오늘은 이제 대게 분갈이도 하고 또 분갈이 하는 아이들 천물 주는 거 이것도 해야 돼요. 제가 이 여름이라 천물 주는 거를 보통은 봄하고 가을에는 일주일 지나면 천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주려고 지금 천물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요것도 여름에 이쁜 아이예요. 요게 골든글로우 맞나? 맞네요. 골든글로우. 아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 베란다에서 저 밑에 미니거리대에 한 5년 된 조금이 아가가 있잖아요. 그 아이 하나? 2개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하나 키핑장에 있고. 그런데 요번에 데려온 아이인데요. 분갈이 하고 지금 2주 정도 되었는데 입장이 이렇게 쪼글쪼글하도록 지금 선물을 안 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토요일에 일요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흐린 날 비가 오면 아무래도 장마철에도요. 이 온도가 조금 낮아져요. 여기 보실래요?
세상에 고사홍을 분갈이를 해가지고 2주 동안 물을 안 주니까 이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밑에서는 뿌리 활동을 해서 뿌리를 좀 내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이 고파가지고 잎을 막 말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천천히 주려고 2주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비가 오면 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라서 있다 하더라도 첫물은 어쨌든 과해서 좋을 게 없어요. 이 아이가 체하지 않게 조금씩 둘러서 소량 관수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물을 받아들이는 그 흔적이 보이면 그때서 이제 다음 물 타임까지 기다렸다가 물의 양을 조금 늘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여름에 분갈이 하고 나서 첫물 주는데 이렇게 말랐어도요, 갑자기 많은 물을 주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물을 안 줬고 요번 타임에도 물을 안 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을 안 준 상태로 있잖아요. 요게 해피니스. 너무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 해피니스가 묵둥이가 이쁜 아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아가 자구가 요만큼 컸어요. 많이 컸죠. 근데 물을 지금 2타임째 안 주고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물찬 입장도 보이고, 이 물찬 입장이요, 요렇게 말라요. 이렇게 마릅니다. 물찬 입장도 제가 안 띄워주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아가들이 이 엄마 몸에 있는 영양분을 지금 그걸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 안 줘도 엄마 몸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키우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과하게 주면 이 아가들이 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을 지금 현재까지 안 주고 있는데, 조금 흔들리면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아가들이 덩치를 좀 많이 키웠어요. 아주 이쁩니다. 요거 두 개 아주 제가 사랑댐도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는 추비바니하고 해돋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아주 볼 때마다 예쁜데 요 아이들이 지금 분갈이 한 지 딱 2주 되었어요. 오늘 날짜로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아. 2주가 넘었나? 그런데 토요일 더 이제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흐린 날, 보통 다육이들이 물 관수를 할 때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물을 주면 물 흡수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날이 시원하고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습도가 있어가지고 일고픈 아이들이 기공을 열어서 자기 몸에 물을 저장하려고 기공을 열거든요. 그때 관수를 하려고 일부러 하루 이틀 참아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요, 이제 조금 여름 되면은 색이 서서히 빠질 거예요. 이제 농장표라 이렇게 묵은둥이로 아직은 색감을 유지하지만 이것도 색감이 빠집니다. 유독이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게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색감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에는 확실히 빠져요. 이제 장마 기간 되면 이런 아이들도 많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묵은등이라든가 또 흙의 비율, 또 식물 생장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 아이가 입장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하엽이 계속 지면서요, 새 잎을 못 만들어내니까 입장 층수 단수가 할비해가지고 아주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나나우꿈인데요, 나나우꿈이 같지 않죠. 아주 이쁘질 않아요. 입장 층수를 꼭꼭 채웠으면 좋겠는데 뭐 여름에는 어쩔 수 없죠. 이 아이들도 쉬는 타임이라 그래 쉬거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이쁜 다육이들이 있죠. 하월시아 종류들이 이뻐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빛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은 또 녹빛을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걸 꺼내려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 하월시아 종류들이 여름에 이뻐요. 이 초록빛의 싱그러움을 볼 수 있다고 할까요? 이것도 초록빛이 더 많았는데 저희 집에 오면서 이만큼이 더 생긴 거거든요. 요거 하나일 때 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반대쪽에도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요런 아이들이 여름에 이뻐요. 초록빛에 이렇게 금으로, 이왕이면 하월시아도 금으로 키우면 이쁘고요. 제가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 저명관수로 담궈놓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닥에 앉았어요. 제 선반, 나무 선반에 맨 아래 칸에 있는 여기가 분갈이한 아이들을 두는 곳이에요. 여기가 약간은 반 그늘이고 햇빛이 안 들어와요, 여기가. 그리고 맨 아래
약하니라 조금은 좀 시원하다 해가지고 제가 분갈이 하면 이렇게 식물 생장등을 하나를 켜놓고 여기다 거의 놓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거의 다 이제 2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아직 천물을 뭐 지금 못 먹고 있어서 불쌍하긴 한데 요거 네이드 팁 이름이 어려워요. 토요일날 비 오는 날 물관수 하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관수를 안 하고 이렇게 말려드리고 있어요. 오피니오. 아, 이름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요것만 알겠네요. 드라큘라를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위에서 이 드라큘라가 물든 색감으로 너무 이뻤죠. 그런데 제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밑에다 내려놓으니까 색감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쵸? 제 베란다에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빠집니다. 어디에 놓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육이 색감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거.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요거를 제가 저면관수로 담궈놨어요. 이렇게. 얘는 라이프 티그라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제 베란다에 온 지 꽤 됐죠. 이거 분갈이 해준 지도 기억이 언제 안가 생각이 안 나요. 2003년 5월에 해줬네요. 그래도 뭐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래도 분갈이 안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물 고파가지고요. 이렇게 입장이 막 쪼그락쪼그락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빵떡이가 돼가지고 입장이 쫙 벌렸었어요. 근데 식물등 밑에서 계속 관리했더니 일단은 입장을 모으긴 모았는데 물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패여서 지금 1박 2일 동안 제가 이렇게 담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여름에 이 형광 녹빛이라고 할까요? 이뻐요. 지금 제가 밤이라 이렇게 들으면 주름이 많이 지어 있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라이프 티그라 하우엘시아 종류들이 여름에 이쁜 아이들이다.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글쎄요. 이런 아이들 하우엘시아를 키우면서 제가 뭐 깍지가 있다든가 응애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고파가지고 아주 불쌍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마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지금 이 입장이 펴질 때까지 물에 담궈 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름에 예쁜 아이들은 이 하월시아도 여름에 이쁘다고. 그래서 다육이 키우기 어렵고 우리 집 베란다가 햇빛이 부족하고 또 색감 드는데 잘 안 들고 초록빛이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월시아 종류들을 키우면은요 이 초록빛이 진짜 싱그럽고 이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이들도 요 괴마옥이잖아요. 제 베란다에 이거 한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제가 말려들었다가 물 줬다가 뭐 바싹 말라가지고 이 초록잎이 하나도 없다가 막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요런 아이들이 여름에 이뻐져요. 싱그러운 초록빛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고 여름에 강한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거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작물 허브를 제가 꼬집기 하고서 메두사 꼬집기 하고서 같이 이렇게 안에다 놓고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제 새순이 다 나와가지고 초록빛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 물 준 지 열흘 돼가지고 물이 조금 고프네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계절 상관하지 않고 여름에도 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반그늘에서 관리를 해요. 요것도 애연금은요 약간 이렇게 조금 할빈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자고 한 4개 정도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그 생장점 가운데서 올라오니까 자고 4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약간 할빈한 건 있는데 이 아이가 엄청 까칠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자꾸 만지면은요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변해요. 그래서 약물 관리하고 그리고 반그늘에서 키워야 돼요. 반그늘에서 키우는데 우짜라는 성향도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약간은 있는 그런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여름에 이렇게 초록빛의 싱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요런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베란다에서 햇빛이 부족하고 여름에 조금 푸른빛을 보면서 다육이 맛을 볼 수 있는 요런 금다육이나 녹색을 띠고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아주 이쁜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훅 갔네요. 여름에 이제 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숙제하느라고 여름에 예쁜 아이들 자체적으로 자기 몸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키우시면 좋아요. 요것도
증산도 자기 몸의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여름에도 색을 안 빼더라고요. 요 색깔 그대로인데 가을 되면 조금 진해져요. 조금 화분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해줬는데 요번에는 자리를 제대로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베란다에서, 그리고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키울 수 있는 종류, 이런 종류들을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다 여기 분갈이할 아이들 좀 돌보고 또 약물 처리하는 거, 저는 요번에는 뽑아가지고 뿌리에다 전체 약물 처리를 해서 하루 말렸다가 분갈이 해주는 거, 요걸 하려고 한답니다. 자, 짱의 마음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려요. 감사합니다. 주말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